오늘은 우리가 산술기압 평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. 산술기압 평균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. 산술기압 평균은 공식은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지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산술기압 평균을 이용하는구나 라고 딱 캐치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공식을 정리 한번 하시고 산술기압 평균을 언제 사용하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그럼 일단 우리가 정리하시면 산술기압 평균은 A도 양수여야 되고 B도 양수여야 됩니다. 그럼 우리가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걸 산술평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두 개의 거듭제곱근을 취하는 걸 기압평균이라고 한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산술평균이 기압평균보다 큽니다. 그런데 산술평균과 기압평균이 어떻습니까? 같아지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겠죠. 이렇게. 그럼 언제 같아진다? 같아지는 순간이 한마디로 등호라는 말은 요 등호를 말하는 거죠.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뭐 한다? 성립한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. 가능하시죠? 그 다음 문제 공식이 이렇게 됐는데 양변에 2를 곱해서 뭐 됩니까?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에 AB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 공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. 그런데 문제는 뭐다? 이 공식을 딱 보자마자 우리가 고등학생인데 이 공식을 암기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당연히 보는 즉시 그냥 암기 가능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산술기압 평균을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. 그럼 그 이유가 뭔지 알기 위해서 일단 우리 뭐합니까? 산술기압 평균은 공식을 암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공식을 언제 사용하는지조차도 암기를 해서 문제를 봤을 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. 그러면 산술기압 평균은 첫 번째 언제 사용합니까? 곱이 일정할 때 뭘 구합니까?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뭐라고요? 곱이 일정하다. 곱이 일정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? 야, 어떤 녀석과 어떤 녀석을 곱하면 얼마야? 라고 문제 출제자가 곱을 알려주는 거죠. 그래서 뭐 하래요? 합의 최소값을 구한다. 앞으로 우리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녀석과 어떤 녀석을 더한 합의 최소값을 구해봐. 그러면 혹시 이 문제 산술기압평균 문제 아니야? 라고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. 그럼 예제 한번 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? 예를 들어서 x랑 y를 곱하면 5다 라고 할게요. 그런데 문제에서 2x 플러스 3y에 뭘 구해라? 최소값 좀 구해봐 라고 한다라고 합시다. 됐습니까? 그럼 지금 어떤 녀석과 어떤 녀석을 곱했더니 곱이 일정하죠. 그런데 뭘 구한다? 어떤 애와 어떤 애를 더한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산술기압 평균을 떠올리면서 두 개를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에 두 개를 곱하면 6xy가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xy를 집어넣으시면 얘는 계산하면 2루트 30이 이렇게 되면서 이 녀석이 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2루트 30이 되면서 최소값 구할 수 있겠죠.
가능하시겠죠?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. 두 번째는 뭐냐? 두 번째는 합이 일정할 때, 한마디로 출제자가 야, 어떤 녀석과 어떤 녀석을 더하면 얼마야? 라고 이렇게 일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. 그럴 때 우린 뭘 구합니까? 곱의 최대 값을 구할 때 산술기하평균을 사용하는 거죠. 그러면 문제에서 합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또 뭘 기억합니까? 곱의 최대값. 아까는 뭐였어요? 합의 최소값. 이번엔 뭐였습니까? 곱의 최대값. 이런 냄새를 맡으면 산술기하평균이 아닌지 의심을 꼭 하셔야 되겠죠.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얘는 뭐 있습니까? 두 개를 더한 게 9다. 그런데 뭘 구하래요? x, y의 최대값 좀 구해봐 라고 한다는 거죠. 그럼 뭐예요? 어떤 녀석과 어떤 녀석을 더한 게 일정한데 x랑 y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산술기하평균을 이용하시면 뭐합니까? 두 개를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에 두 개를 곱하면 6xy가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양쪽을 2로 나누면 2분의 얘가 얼마예요? 얘가 9니까 2분의 9가 되고 얘가 루트에 6xy가 되겠죠. 그럼 양변을 제곱하시면 뭐 되는 거예요? 제곱하시면 6xy는 작거나 같다 4분의 81. 양쪽을 6으로 나누면 xy는 24분의 8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뭘 구합니까?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. 가능하시겠죠?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.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.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곱이 일정하지 않을 때. 곱이 일정하지 않대요. 그 말은 무슨 말이냐? 어떤 녀석과 어떤 녀석을 곱하면 누구야? 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. 그럼 어떻게 알려줍니까? 곱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건 겉으로 봤을 때는 곱이 일정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뭘 구하라고 한다?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. 최소값을 구할 때 우린 뭐 한다? 산술기하평균 쓴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곱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런 스타일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산술기하평균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. 대신 우리가 이런 문제 특징은 뭐 된다? 곱이 일정하지 않을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역수의 꼴 형태를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. 가능하시죠? 그럼 무슨 말이에요? 한번 해볼게요.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많이 출제되는 건데 2의 x제곱과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는데 야 이거에 최소값 좀 구해봐 라고 문제에서 물어본다는 거죠. 그럼 가만히 봤더니 어떻습니까? 어떤 녀석과 어떤 녀석을 더한 합의 최소값이고 생긴 꼬라지가 약간 역수 느낌이면서 합의 최소값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? 두 개를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에 두 개를 곱하면 처음엔 안 보였는데 곱해보니까 뭐가 됩니까? 1 되겠네요. 그럼 이 녀석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 얼마예요? 2가 되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술기하평균은 공식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암기하기 편하지만
우리는 그 공식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산술기하평균을 언제 쓰는지조차 기억해서 우리가 산술기하평균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. 그리고 특히 고2 수학 원 과정에서는 중간고사를 본다라면 보통 지수, 로그, 지수함수, 로그함수를 보겠죠. 그럼 이번 시험 중간고사에서는 산술기하평균이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서 점수를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. 수업을 듣느라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